요즘 음식 시켜 먹기가 무섭죠. 아니 무슨 배달료가 음식값만큼 나와요. 이 정도면 미친 건가 싶을 정도로 배달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비싼 배달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저도 이게 너무 빡치기도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음식점 사장님을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업체만 욕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배달료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채널에서 갑자기 웬 배달료 얘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부터 결론까지 쭉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비자들 입장부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기업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그게 더 이해하기 좋겠더라고요. 배달료가 너무 비싸졌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음식을 사 먹는 나도 힘들고 음식점 사장님도 힘들고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업체도 힘들고 배달 대행 업체도 힘들고 배달원까지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배달비가 요즘은 7,000원도 우스운데 내가 내는 돈으로 나눠먹는 사람들이 뭐가 힘드냐 이거죠.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업체랑 배달 대행업체 입장인데요. 배달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음식점에 배달을 해달라고 하면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앱으로 주문을 하면 이걸 음식점에서 받아서 배민 배달원한테 콜을 보내고 이 콜을 받은 배민 배달원이 나한테 음식을 갖다주는 구조로 바뀌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또 다른 구조가 추가됩니다. 어떤 게? 배달 대행 업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곳은 이제 배달 플랫폼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생각대로, 바로구 이런 곳은 배달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로고 붙어있는 오토바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달 대행 업체까지 생겼을 정도면 배달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구나 싶으실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도로에만 나가봐도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문 열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요. 그런데 배달원 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본다면 많은 게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글쎄요. 배달업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달원 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긴 벅찬 거죠. 배달 공급하고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켜줄 배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업체까지 생긴 건데 이렇게 되면 중간 유통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의 민족 앱으로 콜이 가고 이 콜을 대행업체로 넘겨서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한테 연결이 되고 이 대행업체 배달원이 손님한테 배달을 해주는 구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이야기를 할 때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일수록 물건값이 싸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 하나 배달하는데 배달앱, 음식점, 배달 플랫폼 업체,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유통 과정이 이렇게 5가지나 되다 보니까 배달료가 비싸지는 게 당연하죠. 이 대목에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옛날에 짜장면에 완두콩하고 계란까지 올려주던 시절에는 배달비가 어딨어요. 그냥 중국집 서비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배달료가 7,000원? 아무리 그래도 너무 폭리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구조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통 과정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이 배달료도 그만큼 나눠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료가 7,000원이에요. 예전에는 음식점도 그냥 배달의 민족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배달 대행 업체에 배달원까지도 이 수수료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게 예전에 중국집에서 배달을 서비스로 해주던 시절에는 배달원이 어디 소속이었어요? 중국집이었죠. 중국집에서 직접 고용을 했잖아요. 이 당시에 어린 마음에 아저씨 저 형은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배달 한 건당 1,000원이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정말 평균적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 배달원 고용은 꿈에도 못 꿉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달 업계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배달원 수가 너무 없다고요. 결국 배달원을 고용하는 것도 배달 업체에선 경쟁인 겁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임금 이런 걸로 배달원들을 모아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달료도 올라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달원이더라도 사장 눈치 안 봐도 되고 쉴 때 쉴 수 있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 와중에 돈도 더 많이 주고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월 평균 287만원 정도를 받고요.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월 평균 187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평균치인데 이쯤에서 배달원을 욕하려고 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마냥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배달원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중국집에 고용돼서 하던 시절보다는 많겠죠. 그런데 받은 돈에서 소득세 빠지지, 보험료도 들어가지, 오토바이는 보험료도 엄청 비쌉니다. 책임보험이 연 500만원에 종합보험은 연 1,0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뭐예요? 사고가 그만큼 많은 것도 있고 이륜 차는 사고 한번 났다 하면 크게 나잖아요. 여기에 오토바이도 구입하거나 렌탈을 해야 하는데 렌탈료도 월에 20에서 40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플랫폼 수수료도 5%를 떼줘야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업체는 배달원한테 써야 하는 돈이 많아지고 배달원도 업무 유지에 필요한 돈이 계속 나가고 그렇다고 배달원 수가 업계 성장 속도에 비해 많지도 않고 결국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배달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기업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물건 상태는 좋아야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논리죠. 경제 이론에서도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다는 이론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배달 업체들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배달원이라는 공급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배달 업체만 문제가 아니라 이 경쟁이 배달 대행 업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달 업체만이 문제라고 보기도 애매한 거죠. 배달의 민족 재무 상태를 보면 매출액이 진짜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까지는 그대로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달 호황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무조건 호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음식점 사장님의 입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음식점의 입장인데, 아까 제가 유통 과정이 많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 피해가 음식점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왼쪽에 있는 건 실제로 발생한 배달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손님이 결제한 음식값하고 배달료입니다. 25,000원을 결제했는데 그중 배달료가 8,200원이래요. 음식 재료값 빼고, 배달 수수료 빼고, 배달의 홍보비 빼고, 배달 업체 수수료 빼고, 전기세, 가게 월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거 다 뺀다고 생각해보세요. 남는 게 있을까요? 배달의 홍보비도 중요한 게,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입지 좋은 곳은 더 비싸잖아요. 배달앱 또 마찬가지. 배달앱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어디예요? 검색 상단이나 카테고리 상단이죠. 여기에 노출되려면 홍보비를 내야 합니다. 땅값 대신 광고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수수료를 알아보니까 배달료가 4,500원이면 대략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000원은 음식점이 부담하는 구조더라고요. 음식점 사장님들 입장에선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기업들이 배달원 유치를 경쟁하고 있는데 영세 상인들이 이걸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배달앱에 입점을 안 할 수도 없죠. 이미 우리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배달앱에 입점해 있고, 이 배달앱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시켜먹질 않는데, 당장 우리도 보세요. 요즘 가게에 직접 전화해서 배달시키게 되나요? 거의 그렇지 않죠. 사장님들도 그래서 이 배달앱 내에서의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보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배달료 낮추는 걸 경쟁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배달앱 상단에 보면 배달료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먹는 입장에서도 배달료가 싼 게 좋으니까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장님들이 선택한 건 배달료를 포기한다? 아니죠. 이걸 포기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배달료를 낮추는 대신에 음식 가격을 올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배달앱에 표시되는 금액이랑 직접 가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메뉴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 짜장면 값이 5,000원인데 배달료도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경쟁업체 배달료가 3,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배달료를 2,000원으로 해버리고 5,000원이던 짜장면 값을 8,000원으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배달료가 5,000원일 때도 10,000원을 결제했고 2,000원일 때도 10,000원을 결제하는 거니까 소비자는 결제하는 금액이 똑같고 사장님은 상단 노출이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인데, 결국 배달 서비스를 더 좋게 받으려면 소비자는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벌써 지금 나온 얘기만 몇 개인가요? 배달업체 수수료, 배달 대행 수수료, 배달원 임금, 배달원 보험료, 가게가 내는 배달앱 수수료, 음식값,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에도 부담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소비자의 몫이 제일 큽니다. 이게 그렇다고 돈을 안 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집 주변에 가게가 많아서 포장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배달을 시켜야 하는데, 배고픈데 음식이 안 오면 또 얼마나 짜증나요. 음식이 늦게 오는 이유도 결국 돈입니다. 배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몰리면서 배달원이 한 집만 배달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분 이상은 기본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게 쿠팡이츠인데, 쿠팡이츠의 장점이 뭐였나요?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이었죠. 배달원이 한 음식점에 한 집만 배달을 하니까 배송이 빠르고 이게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이걸로 경쟁을 시작하면서 배민원이다, 요기요 익스프레스다 이런 게 막 생겨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또 단건으로 배달하면 라이더 수익이 감소하니까 배달원들이 단건 배달을 꺼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평소처럼 3군데 이상을 한 번에 배달하면 한 번 움직이는데 수익은 3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건 배달은 더 비싼 프로모션이 붙는 거죠. 이런 경쟁이 이어지고 반복되면서 배달원한테 줘야 하는 수익이 많아지고 배달업체 이용료가 비싸지고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프로모션은 단건 배달에만 붙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이때도 할증이 붙습니다. 우리가 택시 타면 시외 할증이나 야간 할증이 붙는 것처럼 조건마다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왜 눈 많이 오거나 할 때 가게들이 죄다 준비 중으로 뜨는 거 본 적 없으세요? 이건 음식점에서 일부러 배달을 막은 겁니다. 왜? 배달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할증이 이것저것 붙으면 음식점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배달료를 3,000원 받다가 할증 때문에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욕 먹을 게 뻔한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예 준비 중 표시를 뜨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달 할증이 적은 플랫폼만 열어두는 겁니다. 결국 업체는 업체대로 임금 지불과 라이더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 중인 거고, 배달 대행 업체도 더 좋은 조건으로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점은 그 출혈 경쟁으로 인해 올라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담이 소비자한테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달료가 대체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건데, 일단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겁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구조가 처음 형성될 때는 어떤 것이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나라에서 진짜 부자인 사람들만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만 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죠.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체는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요. 이거랑 동시에 배달원들의 고용 안정, 4대 보험이라든지 산재 보험이라든지 사고 관련 보험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라이더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제 구축하고 성장하는 단계라 초기 비용이 당분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길어봐야 3년 정도.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 호황을 일으킨 코로나 팬데믹도 점점 풍토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음식점에 직접 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벌써 QR 체크인 같은 것도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이렇게 되면 배달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겁니다. 배달 수요가 감소하면 업체들은 라이더 수를 조정하고 라이더 수가 조정됨에 따라 라이더 유치 경쟁도 없어지고 배달료도 안정화될 겁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건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폭발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달료는 너무 비싸면 그냥 배달을 안 시키면 그만이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업체가 배달료를 내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날 때쯤에는 로봇 배달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보급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제조사가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요. 벌써 현대차가 2025년에 음식 배달에 최적화된 마이크로 PPV를 출시한다고 했죠. 이게 배달 오토바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요? 글쎄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PPV라고 해서 르노 트위지만큼 큰 차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이크로라서 오토바이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오토바이를 대체하고도 남죠. PPV뿐 아니라 로봇이 사람처럼 배달하는 것도 점점 활성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배달 업체들도 더 이상 라이더 유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로봇을 사면 되니까요. 필요해봤자 이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겠죠. 이게 2년 뒤쯤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공급이 안정화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가 더 걸릴 겁니다. 다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는 거라서 아마 이때까지는 배달료 때문에 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자 해결책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